국민 DR이란 게 어떤 건지. 일반 가정집이나 소형 점포에서 전력을 줄여주면 정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kW를 줄일 때마다 약 1,300원의 보상금, 정상금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DR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요관리 사업자인 저희 해줌과 같이 해야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굳이 해줌이랑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IT 기업 해줌의 이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IT 기업 해줌의 박영빈입니다. 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대 전력 수요량이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전력 예비율은 11%대를 유지하면서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배경에는 공장, 빌딩 등 전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수요 감축, 즉 DR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DR이란 수요자원시장에 등록된 수요관리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들로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감축량만큼 발전 자원과 동등하게 보상받는 제도인데요. 꼭 공장이나 빌딩과 같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소형 점포와 가정에서도 참여가 가능한 국민 D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 D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빈님, DR에 대한 내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DR의 종류와 기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DR의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를 뽑으라고 한다면 중소형 DR과 표준형 DR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산업용 전력 전기 사용량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고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력을 아끼면 그만큼 정상금으로 네. 이제 고객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쨌든 기업에서는 오른 만큼 뭔가 수익을 더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이 DR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로 늘어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어서 큰 공장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써서 전력 수급을 맞춰주는 플러스 D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DR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먼저 국민 DR이란 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민 DR은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한전 계약 전력이 200kW 이하인 소형 점포나 아니면 가정용,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가정이 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을 줄여야 되는 발령이 대표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내려오는 편이고요. 네. 30분 전에 전력 거래소에서 전기를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 일반 가정집이나 소형 점포에서 전력을 줄여주면 정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랑 전력 수요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먼저 이제 석탄 발전,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를 유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국민 DR이 가동이 되면서 어쨌든 그만큼 전력 생산을 덜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국민 DR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나 개인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23년 10월 기준으로 국민 DR에 등록한 총 참여 자원의 수는 약 2만 개인데요. 전체 참여 자원 중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약 11,000개소로 5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일반 상업용 혹은 이제 아파트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 한 9,000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 DR에 참여하는 가구도 많고 충전소도 많은데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했을 때 얻는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먼저 국민 DR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전력 거래소에서 서울시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인 395만 가구가 참여했을 때 얼만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395만 가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량의 5%를 줄이면
소규모 열병합 발전기 한 대 규모인 약 30메가와트 전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력 감축뿐만 아니라 시간당 약 14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민 디아를 참여하는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1kW를 줄일 때마다 약 1,300원의 보상금, 정산금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디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국민 디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관리 사업자인 저희 해줌과 같이 해야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굳이 해줌이랑 해야 되나요?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참여는 불가능하고요. 해줌이 수요관리 사업자라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수요관리 사업자 중에서도 왜 해줌이랑 해야 되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신다면, 뭐 저희 해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광 쪽 관련 사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국민 DR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중소형 표준형 DR을 이제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 자사 시스템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DR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 DR을 참여하면서도 뭐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뭐 저희의 노하우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줌이랑 같이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줌이랑 국민 디아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면 전력 사용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 그걸 어떻게 인증하나요? 전력을 이제 줄였다는 것은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준선이 이제 고객 기준 부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CB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CBL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단순한 걸 말씀을 드리면 과거 평일 10일 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쓴 날 하루랑 적게 쓴 날 하루를 빼요. 네. 그러면 나머지 8일의 전기 사용량이 나오겠죠? 네. 그 8일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 평균이 이제 오늘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거기서 얼만큼 줄였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 8일이라고 하면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보기에는 좀 표준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뭐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일단 1년치, 뭐 과거 1년치 아니면 과거 같은 날을 네. 기준으로 뭐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과거 1년치 평균을 보게 되면 계절적인 특성이 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네. 여름철에는 뭐 이제 해가 뜨는 시간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 사용량이 네. 올라갈 수 있는데 뭐 겨울철이나 가을철 이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특성들이 좀 이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일 전의 데이터로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 좀 타당한 기준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 DR에 참여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전력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팁 정도를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국민 DR에 참여를 하는 소규모 상업 시설들이 뭔가 전력을 크게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마땅치가 않은 게 네.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저희 해줌과 같이 국민 DR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보면 일단 좀 공통적으로 조명을 일단 제어를 합니다. 네. 조명이 뭐 양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조명 개수가 늘어나면 유의미한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명을 일부를 뭐 끈다던가 아니면 밝기를 조절한다던가 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냉난방기를 가동을 하잖아요. 네. 고객이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제 온도 조절을 통해서 미세한 온도 조절을 통해서 또 전력 감축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편의점이나 어떤 카페에 상주하는 고객들은 사실 뭐 한 1, 2도 차이로는 크게 못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온도 조절로 냉난방기 온도 조절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온 항습기를 상시로 돌리는 어떤 매장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 DR 발령이 1시간이다 보니까 1시간 정도는 항온 항습기를 잠시 꺼도 큰 무리가 없는 매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항온 항습기까지 해서 총 3가지 부하로 참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줌에서 실제로 현재 국민 DR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해줌에서 실제로 국민 디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먼저 전기차 충전소가 약 2,500개소 정도 국민 디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충전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약 2만 기 정도가 됩니다. 2만 기 정도가 현재 국민 디아에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미니 창고 다락과 같은 소규모 상업시설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실제로 국민 디아에 참여해서 발령이 내려오면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속도를 제어해서 전력을 감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실 소규모 상업시설들은 정해져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게. 뭐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냉동기를 끌 수도 없는 네. 것이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IoT 조명 제어를 통해서 조명의 밝기를 고객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네. 딱 조절을 해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냉난방기를 이제 온도를 좀 조절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편의점이나 미니 창고 같은 이런 업체들 말고도 길거리에 뭐 카페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카페나 뭐 PC방, 치킨집 같은 이런 업체들도 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그 말씀하신 업체들 모두 참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 디아에 참여를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 원격 검침 설비가 이제 구축이 돼 있어야지 네. 별도의 투자비 없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어떤 투자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PC방이나 이런 카페 뭐 다 이제 아마 원격 검침이 돼 있는 곳도 있을 텐데, 확률적으로 좀 저희가 봤을 때 이 단독 건물로 좀 이렇게 큰 카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외딴 곳에 있는 네. 그런 뭐 한 3층짜리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홀로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일반용 전력을 사용할 확률이 크고요. 네. 뭐 한전 계약 전력이 200kW 이하기만 하면 국민 디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PC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의 한 부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원격 환경이 아닐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러면 참여하는데 투자비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업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내 업체가 현재 원격 검침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고객님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가 있나요? 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먼저 매달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일단 받아야 돼요. 네. 뭐 건물에서 한 번에 전기요금을 뭐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매달 받고, 그 고지서에 한전 고객번호가 네. 찍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고객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가 여기 밑에 표시해 드릴 건데, 한전 파워 플래너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파워 플래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내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원격 검침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국민 D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앞으로도 전력 수요량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표준 및 중소형 DR뿐만 아니라 국민 DR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D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수요 관리 참여 및 수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해줌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